초전도 변압기 국내 개발 현황. 기존 변압기의 건선을 구리 대신 초전도선을 소형화했다 이거죠. 초전도 전류 제한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단락 사고에 대비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이 교재가 지금 거의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은 충분히 이거 이상의 부분들이 나와 있겠네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용량들이라든가 테스트는 끝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운전 특성 시험을 완료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초전도의 특성. 정기적인 성능이 제로화된다. 초전도라는 어떤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온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온 초전도, 저온 초전도. 그 인계점에 대한 그 부분이 어딘지.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고 대전류가 흘러도 강자장이 없다. 자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자장이 생기고 자속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장이 없으니까 뭡니까? 인덕턴스가 없으니까 저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류는 흘러도 자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이스너 효과는 자력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반자성체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자장 이하인 데서는 초전도가 어느 정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그 삼각형으로 그림 그려놨죠? X축, Y축, Z축 안에서는 얘가 뭔가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뭔가 바깥으로 에너지가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출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깨진다 이거죠.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자력선이 초전도에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계 온도, 전류, 자개 밀도. 그럼 뭐라고요? 전류하고, 자개 밀도하고, 온도하고. 전류가 너무, 틀어져도 안 되고요. 그 인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 초전도가 성질이 깨진다. 그 깨지는 현상이 바로 퀸치 현상이다. 그 초전도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재료들 있죠. 초전도에 연결한 가는 티타늄 요게 뭐죠? 갑자기 이따가 보시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량이 클수록 손실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용량이 크면은 왜? 무과 손실도 있으니까. 그 무와 손실이 용량이 작든 크든 똑같을 거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문제점은 이제 여기 보시면 단락등 큰 고장 전류가 흐를 때 기능이 상실되는 퀸치 현상. 퀸치 현상이라는 아까 그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퀸치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아까 전류하고 자기하고 온도 이 부분 이상이 되면 그 초전도 영역을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예? 왜?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는 이렇게 초전도체 기능이 상실된다. 그게 이제 퀸치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스너는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더라도 그 주변에 자석이, 자장이 안 만들어져서 자력선이 침투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메이스너 효과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개발 효과는 변압기, 전류 제한기,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전자석, 발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거다. 응용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초전도, 슈퍼라고, 슈퍼. 컨덕티비티. 초전도, 20K 이에서 100K 이상으로 다양하다. 온도 조건이 초전도가 나오는 부분이 고온, 저온, 온도체들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저항이 조금 있더라도 왜? 온도를 너무 낮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가격대, 성능을 해가지고, 경제성을 해가지고, 한 몇 도 정도. 20K까지 낮춰주면 100K까지 낮춰주면은 어느 정도 저항이 떨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작동 속도. 이 캔치가 뭐라고요? 초전도 상태가 깨지는 현상을 캔치라고요. 그림 나오죠 이렇게. 뭐라고요? 전류, 자기장, 온도, 그 인계 온도, 인계 전류 밀도, 인계 자기장 여기를 벗어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퀸치 현상이 생기면서 초전도 현상이 깨지는 게 바로 퀸치라고요. 그래서 초전도를 하게 되면 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요 안에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초전도가 발생된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퀸치가 현상이 발생된다. 또 메이스너 효과가 발생된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메이스너가 아니라 마이스너네. 발음이 안 좋아서 조셉슨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샌드위치와 같은. 여기는 아까 나오지 않는데 초전도체 사이에
이 절연체를 넣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바뀌어지는 부분도 생긴다. 예? 여기도 이렇게 절연체가 있으면은 불구하고도 이쪽으로 넘어간답니다. 조셉스는. 절연체가 있으니까 안 넘어갈 건데, 근데 초전도 같은 경우는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절연체도 넘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BCS 이론. 바딘, 쿠퍼, 슈리퍼 3인이 제창한 초전도에 관련한 이론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절대온도 0도. 그러니까 절대온도 0도가 마이너스 273도라는 얘기죠. 어느 온도에서 전기장이 0이 된 게 이게 바로 초전도다 이거죠. 초전도는 이 BCS 이론을 통해서 이제 전기장이 0이 된다라는 걸 설명한 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이게 바로 초전도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죠. 여러분들 모르셨던 메이스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마이스너 그 보시면 떠 있죠. 이렇게. 저도 실제로 옛날에 봤는데 옆에다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자석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대전에 갔을 때 보니까 대전에 그 원자력 연구원 거긴가 어디 갔을 때 보니까 그 원자봉도 있고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딱 온도를 낮춰주고 내려가니까 얘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자들 보시면 시계방 가면 이렇게 놔두고 옆에서 하나 딱 치면 이렇게 딱 가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예. 그 에너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조건이 있죠. 그게 딱 예? 진동 부분이. 왜냐면 에너지라는 건 뭔가 여기서 부딪힐 때 어떻게 되죠? 열이 나죠. 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부딪힐 때 아크가 튀거나 뭐 해가지고 뭐 에너지가 다른 데로 나갈 거니까 그 충격 에너지가. 근데 여기에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딱 해서 얘가 올라갔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다시 또 내려오면서 충격을 전달하고 이게 또 충격에서 올라갔는데 그 에너지가 또 위치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제 때려지니까 얘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구전력 계속 흐른다 이거죠.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극저온 냉동 아까 150도에 정의되는 극저온 온도가 아까 100K라고 했으니까 예? 100K면 어떻게 되죠? 273에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73이죠. 예, 그 정도. 273면 플러스 100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극저온이 마이너스 150도 이상이 되면 100K부터 20K, 뭐 10K까지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우주라든가, 뭐 그래비티,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던데, 우주에서, 예? 영화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 고온 초전도체, 여기는 뭐 보스코 초전도체, 비스코 저온 초전도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이건 77K. 77K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위죠? 100K보다. 123K보다 더 위니까 여기가 0도씨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맞나요? 273에서 123을 더하면은 150K니까 77K면은 여기다가 한 5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한 200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76에서 77을 더하면 마이너스 199도네요. 예, 그 정도. 예,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요걸 더하면 그 온도가 됩니다. 0도씨 기준으로. 얘 0K가 뭐냐? 마이너스 273도다. 그럼 거기다 0K에다 더해주면 되죠. 77을. 자, 뭐 YB 초전도도 있고 초전도 마그넷도 있고, 예, 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SMES 슈퍼 컨덕팅 마그네틱 에너지 스토리지.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나와있죠. 남아도진 전기 에너지를 초전도 자석에 저장하여 계속 이렇게 있답니다. 충방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로 또 초전도 자기 부상이 뭡니까? 열차 아닙니까? 열차 가는데 밑에 자석 있죠. 위에 자석 있죠. 여기다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초전도에서 반발력 해가지고 얘가 떠서 가는 겁니다. 저항 없이 쑥. 빙판에서 여러분이 미끄러지듯이. 근데 빙판에서 미끄러질 때는 사실 이제 얇은 막이 형성이 되면서 얘가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 이제 눌러주는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초전도 자기 부산 현상, 플라이힐 에너지 저장 계속 도는데 초전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손실이 없으니까 얘는 계속 돌면서 뭔가 저장하고 있다가 뭔가 바깥에 뭔가 연결되면 그 에너지 관성에서 뭔가 넣어주고 또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근데 얘가 계속 돈다면서요. 속도 조정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도니까 온도만 유지하면 계속 도니까 계속 그 출력을 낸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걸 돌 수 있게끔 뭔가 에너지는 공급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얘가 가만히 있었는데 얘를 돌려면 뭔가 에너지를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넣어주면 그 에너지가 불변이니까 그 안에서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바깥에 오면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얘도 좀 힘은 줄겠죠. 대신 저항만 없어지는 거지 속도는 줄어들겠죠. 요즘 그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때문에 배터리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UPS 쓰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초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이게 초전도 자기부상. 초전도 플라이힐 에너지 저장장치. 연구 자석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한류기 같은 건 저 강진에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하고 이런 것들은. 한류기. 케이블도 있고요. 고장 전류를, 한류기는 제어를 해주는 건데, 초전도 현상에서 제어를, 여기 보시면 저항이 제로죠. 근데 퀸치 현상에 의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커지죠? 이게 초전도가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 전류가 흘러지게 되면은, 얘가 저항이 갑자기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셨다 쓰면 되죠. 초전도 한류기. 요것도 설치는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는 들었는데, 저기 경기도 이천인가? 예, 이천 쪽에 설치돼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 이천 변전소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 나머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800페이지 넘는 데서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한번 봤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쓸만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오늘 하는 중에서는. 그래서 이 초전도 부분이 여기 잘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CSP 변화가 아까 얘기했죠. Completely Self-Protected Type Transformer. 트랜스포머 안에 아까처럼 외부 뭐 가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될 수 있으니까 그 보호장치 COS 퓨즈 있죠. 그런 것들을 변압기 내부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가 좀 편하게끔 외부에서 뭐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하고 각종 보호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ABC 배전 방식하고 같이 ABC 배전 방식 가는 자체도 보면 아까처럼 케이블을 묶어서 간 건 왜 그러냐 뭔가 중간에 막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로 이제 끌고 간 거죠. 나무 같은 데 많고 이런 도서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목 전지 및 선로 보수가 불필요한 배전 방식. 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CP주, 콘크리트 주고에 ABC, 에어리얼, 번들 케이블. 이렇게 감아줬다는 얘기고, CSP는 그 변압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ABC 배전 방식에서 이렇게 같이 쓰여진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장치는 안에 피레기하고, 뭐 차단기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뱅킹 방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압 뱅킹 방식의 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배전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퍼센티미더스에서는. 근데 여기는 책에는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림을 못 그리셨죠? 책만 보고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부분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를 한번 또 보셔야죠. 항상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이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문제 하나.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져 있는 서브노트를 만드신다면 그걸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그것만 들고 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끔 내용들을 써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림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쓸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다 있습니다. 왜? 그 전에 다른 자료들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 아까 2분의 ZI죠? 2분의 ZI라는 게 여기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가 뭐고 ZI가 뭔지. 저것만 딱 보셔도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환산한 부분.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여기는 그게 없죠. 1차 측하고 2차 측을 환산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가 1차 측을 바라봤을 때나 2차 측을 바라봤을 때나 서로 같은 그게 퍼센트 임피던스라면서요.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 해가지고 전체 전압분의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분을 계산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딱딱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단위 환산을 안 해줘도 된다. 고장전류 계산에서 보시면은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N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는데 왜? 고장전류 계산법에서는 이론적인 방법하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론적인 방법은 대칭자법법, 클라크 자법 등이 있다. 실제적인 방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 오음뜸이 있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편하더라. 오음법은 전압별로 단위를 환산해줘야 되니까 불편하더라. 단위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더라.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생략돼서 쉽다. 그 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대부분 21900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죠. 154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입니다. 대략적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케이블은 좀 틀려지죠. 오hm 값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틀려지니까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전압 강화라는 부분은 저항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손실이죠. 여기 뭐라고 나왔죠? 경제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럼 임피던스가 크다는 건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돈값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5%짜리 쓰는데 4%짜리 쓴다. 임피던스가 줄어들었죠. 근데 임피던스가 줄어든 만큼 뭐 케이블을 적게 감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얘가 또 케이블이 작게 감겨지면 이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얘가 딱 정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느 값부터는 반대로 경제성이 나빠진다. 그런 걸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단자의 전압 변동. 임피던스가 크다는 건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더 많아지지만 아까는 손실 측면이었지만 아까처럼 역률이라든가 아니면 전압 변동도 심해지는 거죠. 전압이 많이 변동이 되니까. 변압기 병렬 운전 시의 부하 분단.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부담을 더 많이 가진다고요. 예? 용량비도 이제 틀려진다. 이렇게 돼 있죠. 단락전류가 억제된다. 대신 임피던스가 크니까 못 지나가니까 억제되겠죠. 차단계 동작 채무가 경감된다. 단락전류가 줄어드니까 경감된다. 얘기고요. 발전기 보호 방식. 고장의 종류. 그럼 뭐라고요? 전기자 측에 대한 고장. 그리고 고정자 측에. 전기자는 회전자입니다. 또 틀리죠. 회전자일 수도 있고 고정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자가. 계자가 보통 회전자를 쓰죠. 왜? 계자는 DC를 쓰기 때문에 두 가닥만 필요하니까 가운데 짧게 만들어도 되는데 고정자, 전기자는 세 가닥을 쓰지 않으니까 3상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보통 많이 쓰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왜 해장 계장을 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죠.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딱 답안지를 쓰시기 위해서 그것만 단답형으로 쓰시다 보면 응용이 안 되니까 옆에 거하고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정자 뭐라고요? 전개가단. 전기자가 뭐라고요? 고정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자 건선 해놓고 가로 열고 고정자 일반적으로 고정자로 사용함 이렇게 쓴다든가. 단락지라 계자 건선. 계자 하면 여자 하면 DC. 예? 발전기 모터링, 불평형 베어링, 조치 방법, 록아우트. 예, 락아우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보통 이제 접점이 좀 작기 때문에 80년 록아우트 릴레이는요, 접점 용량 팔뚝만한 거 큰 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접점들 다 연결합니다. 그러면 27이 들어와도 59가 들어와도 걔네들은 이제 그 접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차단기를
밀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쇠처럼 큰 이 쇳덩어리 하나, 요 팔뚝만한 그거부터 주먹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86릴레이가. 어? 주먹짜리 86릴레이는 그 정도 용량만 하겠죠. 팔뚝짜리는 얘가 힘이 세니까 좀 더 용량을 하겠죠. 그게 이제 차단기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접점을 그거를 쓰는 거고, 아까처럼 그 계정기에서 나오는 접점들을 보조 접점, 보조 릴레이를 써가지고 거기다 연결해주면 얘가 큰 주접점이니까 걔가 실질적으로 차단기를 온오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온오프를 할 때, 정지할 때 비상정지 넘버 1이죠. 비상정지, 급정지, 그 다음 무브와 정지 1, 2, 3. 갑자기 정지하는 게 비상정지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압력을 감소하면서 정지하는 게 급정지고, 그 다음에 부하는 없이 천천히 동작하는 게 86-43이고요. 요 그림은 동작 코일, 억제 코일은 이제 87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전기 그 부분을 그릴 때는요, PSS하고 똑같은 PSS, AVR, 엑사이터, 전기자, 계자 이 그림들 있죠. 거기서 이제 AVR이나 엑사이터를 빼고, 전기자하고 고정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낫죠. 얘는 이 밑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죠. 이쪽이 아니라 단락보 쪽으로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전기자 건선의 단락보를 이걸 한다는 얘기죠.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은 86 다시 옆에다 이걸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걸 그려 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베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그림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셔야지 전달 효과가 좋으니까. 단락보 옆에다 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지락보에서 단위식, 비단위식이 있기 때문에. 단위식은 뭐라고요? 여기 차단기가 없는 게 단위식이고 차단기가 있는 게 비단위식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거 제가 좀 헷갈린데. 차단기가 있으면 비단위식이고요. 차단기가 없으면 단위식입니다. 왜냐면, 차단기가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단위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차단기가 없으면은, 요거 그냥 하나 통째로 본다 이거죠. 그래도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차단기가 없으니까 이거 통짜박이로 다 보는구나. 그래서 단위식이고,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단위식이 아니라 쪼개기 위해서 차단기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단기가 없으면 단위식이고 차단기가 있으면 비단위식이다. 왜 그런가요?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가지고 그냥,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위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차단기가 있죠. 뭔가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가 직접 접지는 안 쓰고 거의 비접지 아니면 저항 접지를 쓰다 보니까 아까처럼 지락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단위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류로서 여기 차단기가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끊어지니까 전류를 이렇게 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 선로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끊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돌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영상 전류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접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OCR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식에서는 안 끊어져 있으니까 전체가 다 돌 거 아닙니까? 다 도니까 전체를 다 본다면 뭐죠? 거의 전압 아닙니까? 전체를 다 본다, 병렬로 다 본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항 접지에서는 여기 OCR로 해가지고 보고, 변압기 접지 방식에서는 여기다가 전압을 해가지고 OVGR로 보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는 비단위식에서는 그냥 하나만 보는 거고, 끊어져 있으니까 고기만 보면 되고, 단위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두 개로 본다. 전류도 보고 전압도 본다. 뭐 따로따로 보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계자, 여자. 지락보 64. 64는 59N, OVGR. 이게 됩니다. 64REF도 있고요. 64N도 있고, 뭐 좀 틀립니다. 64G도 있고. 이제 계자 부분에 대해서. 계자 쪽에서는 이제 64 해놓고 사실 옆에 이제 또 붙습니다. 붙기는. 근데 그냥 64라고 써주셔도 다 똑같은 거니까. 51이나 51V냐, 단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얘가 동작하는 게 전류로 인해서 동작하는 건지, 아니면 전압 억제부로 해서 동작하는지, 아니면 콘덴서에 따라서 동작하는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아시면 써주셔도 되는데, 모르시셔도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100% 지락 보호가 감칠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릴레이를 어떻게 해놨죠? 여기다가 걸었죠.
전류용이네. 여기다 배터리를 해가지고, 여기 엑사이터, 여자기가 있고요. 여자기 쪽에서 지락이 나면은 여기 접지를 돼 있는 쪽을 통해서 얘가 귀환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돌아와야죠. 전류니까. 그 접지가 돼 있으니까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00% 보호가 되죠. 접지가 돼 있으니까. 접지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뭐라고요? 접지를 딱 해놓는 거죠. 뭐라고요? 직류 전압을 과전류 계전기를 거쳐서 인가한다. 여기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겠죠. 그게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그걸 가지고 동작을 한다. 예, 직류 증척식은 이제 생각을 하셨죠? 직류 전압을 이용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전류로 바꿔줘 가지고 접지되어 있는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다. 브릿지식은 브릿지를 만들어주니까 브릿지는 뭐라고요? 다리라고요. 다리를 연결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니까? 지락 지점에 따라서 바리스트에 걸리는 전압이 따르니까 보호맹점을 최소화할 때 요 옆에다가 뭔가 다리를 하나 또 놨죠? 다리를 놨고 요 저항도 2개를 놓고 거기다 릴레이를 놨습니다. 릴레이를 놨는데 직류 중첩식을 한다면서 중첩. 뭔가 하나 더 본다고요.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왜? 접지를 통해서 릴레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걸리는 전압 부분을 뭐로 해준다고요? 이 바리스터를 조종을 해가지고 요 양단에 걸리는 R1하고 R2, 요 R2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또 분압이 되겠죠.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요 R1하고 R2의 여기 바리스터에 의해서 또 분압이 되겠죠. 이쪽으로 흐를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흐를 거고, 예? 요 지락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감도를 조정해준다 이거죠. 왜? 양쪽으로 다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락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쪽에는, 전류가 작게 흐르고 한쪽에는 많이 흐르고, 이렇게 좀 뭔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리스터를 달아가지고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은, 걔가 얻을 수 있는 전류가 전압에 걸려서 전류가 그쪽으로 흘러나갈 거다 이거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동작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개념은. 그러니까 그 개념이 맞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호맹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압이 달라 저항치가 다르므로.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앞에 걸 이해했을 때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직류 중첩식, 브릿지식. 딱 2개죠? 그리고 계좌상실 40. 나이가 40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0줄에 넘어갔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지금 뭐 의욕이 상실된다. 40대 되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도 지금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옛날에 디지털 계정기도 할 때 그 장점 때 보통 이자로 외웠다고 그랬죠. 요즘 이자가 안 좋으니까 제가 5.7%짜리도 있고 5.9%짜리도 있고 막 6몇 %짜리도 있거든요. 한번 갈아탔습니다. 6몇 %짜리를 5.8%짜리로. 예? 그랬더니 좀 돈이 줄더라고요, 확실히. 그 몇 프로, 0.5% 정도도 연으로 따지면 이제 빌린 돈이 많으니까 처음엔 모르고 이제 그냥 쓰다가 이제, 예? 대신 이제 그 시기를 잘못 거쳐가지고 벌금을 냈죠. 그거 뭐 3년 동안 안 하면 뭐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2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2년인데 제가 갈아탈 때는 5년, 그때 잠깐 뭐 안 좋아가지고 5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는 갈아타러 갔는데 벌금 60만 원 냈습니다. 60만 원. 갈아타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을 보면 그 60만 원 갈아타더라도 이자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갈아탄 거거든요. 예? 첫 번째 하면은 그때 1억을 갈아탔는데 이제 5% 매년 5%, 4%, 3%, 2% 이렇게 이제 연도마다 퍼센티지가 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년 남았으니까 저는 3년이면 끝난 줄 알고 3년 끝났으니까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때 5년이라고 해서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2%, 그때 3%인가 2%인가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60만 원을 냈거든요, 그때. 1억에 3%, 어떻게 됐더라? 몇 프로인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아깝죠, 왜냐면 공짜로 나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따져보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맡겨두면 이게 변동금리라서 얘가 막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갈아타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싼 상품이 나왔을 때, 그걸, 그러니까 은행도 제 집처럼 많이 드나들어야지. 부채도 자산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버니까. 내가 여기 옛날에 그랬죠. 집을 1억 받아가지고 샀는데 2억이 된 겁니다. 1억을 벌은 거 아닙니까? 이자를 내도 1억을 벌었으니까 그게 남는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아파트 사시면 안 됩니다. 맨날 세금만 나가고 뭐 하다가 지금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든가. 제가 옛날에 그 조치원에 살았었거든요. 세종시 거기 되기 전에 맨날 거기 1번 국도 거기를 제가 감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세종시 들어가는 그 1번 국도를 98년도에 저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감리했던 그 옆 지역이 거기 그 알바끼 한 집이 한 3, 40억을 얻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여기 산동네 같은데 이렇게 집 하나 있던 집이 3, 40억을 얻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예? 처갓집이 이제 조치원이니까. 예, 보면은 땅 부자들도 많고 하는데 돈도 많이 떼먹었습니다. 그 다방 아가씨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자살한 사람도 많고. 예?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학원 나와서 자격증을 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덜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죠. 힘든 만큼 고진감래라고 하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인내, 아직도 기억하지 않는데, 참을 인자가 위에다가 마음 신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위해서 눌러라, 참아라. 그리고 이제 내자는 이제 촌자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내적으로 참아라, 참을 인자. 그래서 뭐, 계집여자 세 개가 뭐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여자 세 개도 또 그게 있습니다, 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외울 때 외워주시면 되고요. 계집녀 세 개.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시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옵셋 모형. 이제, 사실 거리계정기 정의가 뭐라고요? 계정기 순시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전압의 크기와 이상의 변화를 그렇게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일단 나와야 될 키워드는 다 나왔거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이렇게 전압 전류의 위상을 판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림 나와야 되죠. Z 나와야죠. 그거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PTB, CTB 해가지고 임피던스 나오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분리효과 나오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임피던스라면서 임피던스 거리.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R 플러스 JX라고요. R은 오음형, X는 리액턴스형. 오음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모형이 되고, 모형에 옵셋을 죽으면 옵셋 모형이 되고, 예? 거기다가 토마트형이라든가 렌치러형이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쿼드란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딱딱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딱 정의가 나와야지 줄줄줄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영양, 아분, 가전, 직동, 다타. 이렇게 키워드 나오고, 거리계정기, 제가 이렇게 해서 썼더니 한 20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 시험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해서 딱 썼더니 20점 정도. 왜냐면 그 교시 때도 한 78점인가 나왔거든요. 그 교시 때도 이렇게 뭐 거리계정기 나오고 뭐 안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뭐 열병합 발전 나오고 뭐 이렇게 복합 발전 나오고 이렇게 그런 때 이제 제가 썼을 때 그 교시 때도 한 78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80점만 안 넘고 그래도 75점대 이상은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자신있게 써서 75점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한 18점 정도는 줬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근데 18점을 줬어도 보면은 페이지는 그때도 한 12페이지는 썼을 겁니다, 아마. 78점 나왔을 때도 다 12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그림도 좀 더 그리고 좀 빽빽하게 세워서. 자,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 내용들 보시면은 옵셋 한다, 계좌 상실한다, 그림들 딱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 2분의 XD가 이 그림이 너무 좀 작습니다. 저게 이제 거리계정기고 여기는 로드고, 계좌 상실 2분의 1 XD가 어딘가요? 여기가 2분의 1 XD입니다. 여기가 딱
그 표시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상태, 계좌 전류가 정상 상태일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계좌가 상실됐을 때. 이거 좀 뭔가 안 맞죠, 지금? 맞나요? 아, 이게 지금 계좌 상실이 됐는데 터빈 내 유입 스팀량은 정상 상태이면은 유도 발전기로 되는 거고, 계좌가 상실됐는데 부족 상태면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고, 정상 상태에서 터빈 내 유입 스팀량이 부족하면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계좌가 정상 상태에서 스팀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만 얘가 발전을 하는데 스팀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힘이 약해지니까 얘가 저쪽에서 뭔가 당겨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동기전동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력 방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당겨서 쓰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축하고 축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진동 때문에 블레이드도 가열되고 뭐 풍선도 늘어나고 소리도 적절하게 밟아줘야 되는데 계좌 상실이 됐는데 터빈 내 부족 상태가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전동이 왜? 계좌가 상실됐기 때문에 유도가 되는 거죠. 예?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계좌가 상실돼서 같이 못 들어가니까 전기자하고 계좌가 같이 못 들어가니까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고 계좌가 상실됐으니까 또 유도가 되는데 터빈 내가 계속 들어옵니다. 정상 상태로. 그럼 얘는 유도 발전기가 되는 거죠. 터빈의 상태에 따라서 스팀의 상태에 따라서 발전기가 됐다가 전동기가 됐다라가 하는 내용이지. 요 내용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딱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걸 딱 보고 나서는 그 법칙을 모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과여자가 24였나? 24. 뭐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또 많았을 때, 계좌 전류가 많았을 때 넘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과여자하고 저여자하고 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 건 발전기 자체만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통 측면하고 또 봐야지만 된다. 발전기가 저여자가 되죠? 과여자가 되면 진상이 됩니다. 과여자가 되면 뭔가 넘쳐나니까 진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서 저쪽으로 뭔가 공급을 해줍니다. 저쪽으로. 과여자로. 공급을 해주니까 여기 보시면은, AVR 운전, 셧다운하기 위해서 저속 운전할 거면 지금 저속 운전한다. 뭐, 수동으로 전압을 한다. PT가 오전한다. 계통 주파수가 저하가 된다. 뭐 이렇게 됐네.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저여자 측면에서는, 저여자가 되면은, 얘가 여자가 적으니까 부족하죠. 그럼 계통에서 전압을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그 전압에서 여기 뭔가 저여자된 부분을 채워주겠죠? 챙겨주다 보면 얘가 올라가겠죠? 얘는 올라가는데 계통 측면에서 보면 모선 전압은 떨어지는 겁니다. 평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얘가 올라가죠. 왜? 저쪽이 지금 부족하니까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AVR이. 근데 이제 이게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저쪽도 올라가게 됩니다. 계통도.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아니라 저쪽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자연적으로 과여자로 해가지고 저쪽에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과여자가 돼서 저쪽을 공급을 해주는데 계통 측면이 아니라 그냥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계좌 조정 상태에서 부하가 탈락됐다. 부하가 탈락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속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속도가 늘어나니까 얘가 지금 여자가 빨리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셧다운을 해서 AVR 운전 상태에서 셧다운을 해서 얘가 셧다운을 한다는 얘기가 줄어들게 해서 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얘도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 같고요. 프리워밍 운전을 하여 정격 속도 이하에서 수동 또는 이게 지금 과여자의 운동 보면 속도가 다 떨어진 거네 지금. 정격 속도 이하에서 저속 그 부하가 탈락된 경우 이건 지금 다 이제 약간 힘이 약한 쪽에서 얘가 그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뭔가 과여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네. PT, PGU 사고가 나거나 AVR 오동작 시, 계통 주파수 저하 시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뭔가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주파수 운전하는 것들, 그거는 아까처럼 부족여자로 운전을 합니다. 저여자로 운전을 해요. 그러면 계통 내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또 계통에 대한 전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속도. 그래서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저주파수 운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개통 측면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얘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개통 측면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요 자체만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개념이. 발전기 자체만. 개통 측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락후비법. 아까처럼 외부에서 사고가 나면은, 여기 발전기 보호 방식까지만 하고 실 건데요. 전압에 대해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전압, 억제부, 가전력의 전기.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죠. 100V, 80V, 50V. 뭔가 힘이 떨어진다고요. 전압이 떨어집니다. 요 지점에서 좀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OCR 계정기가 따로 동작한다고요. 이게 아날로그 계정기고,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해서 20%에서 80%.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그림들을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여기에 없는 그런 그림들을 옆에다 자꾸 써놓으시라고요. 왜? 다 쓰거든요, 이거. 단락후비부가 뭔지. 근데 옆에다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 사람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다 간단하게 써주면, 거기서 이제 점수를 받는 겁니다, 더. 왜? 차별이 되니까, 눈에 띄니까. 벌써. 단락후비부 알아. 근데 이 그림은 뭐지? 왜? 채점자들이 봤을 때, 이건 뭐지? 이거 또 새로운 내용이 있네? 얘는 또 이걸 좀 뭔가 알고 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부분. 처음에 봤을 때, 채점자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 수도 있고. 근데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다 압니다. 왜? 답안지를 주거든요.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딱 보는데 이 답안지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또 있어. 다른 것들이. 근데 채점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더 점수를 주겠죠. 이 사람은 이 답안지 이상으로 뭔가 썼는데 차별이 일단 나니까 이제 그림이 있으면 눈에 잘 띈다면서요. 1점이라도 더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들은 얘기로는 딱 보면은 보고 나서 몇 명을 쪼개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좀 잘 쓴 사람들은 점수를 좀 올려주고요. 다 비슷하게 쓰면 점수를 낮춰서 준다고 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합격자를 이제 조절할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다 비슷하면 일단 점수를 낮춰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나중에 딱 봐가지고 점수를 좀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쓴다는 건 예를 들어 25점짜리에서 15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잘 써도. 근데 그림 하나 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20점을 줘버린다고요. 아예. 그럼 거기서 벌써 100점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고만고만한 놈들하고 싸울 때는. 근데 문제는 키워드는 다 나와야죠. 키워드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림이 더 들어갔을 때. 그리고 딱 구성이 보더라도 깔끔하게 딱 구성이 돼 있을 때. 누가 보더라 한눈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했던 것처럼 뭡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딱 그림 표로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키워드 형식대로 해가지고 딱 간단하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답안지를 보더라도 한눈에 딱 보기 좋게끔 쓰면은 이 사람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애워줬어야지만 그때 그렇게 나오죠. 평상시 때 훈련이 안 되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자꾸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고민하셨던 그 답안지하고 제가 쓰고자 하는 방향하고 봐가지고 또 쓰고 나면은 여기는 이런 거 좀 더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역상 아까처럼 불평행에서 46 이건 K라는 그 시정수에 해가지고 계산하는데요. 디젤 발전기 하는 K 상수가 20, 40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발전기 보호 방식 내용들을 더 보면은.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모터링, 32P.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역전력. 뭔가 입력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발전기 돌고 싶은데 돌고 있다 보니까 관성이니까 입력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전기를 갖다 쓰죠. 전기를 갖다 쓰고 얘가 스스로 도는 부분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반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터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는 도는데 입력은 안 들어오니까 축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 돌고 이게 안 들어오니까 이 기계적인 입력부가 망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전력이 반대로 들어오면 그때는 바로 죽여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2Q 같은 경우. 32P는 파워니까 바로 죽인데 32Q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유해전력하고 무해전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하 측에서도 Q를 쓰니까 역률 0.8에서 운전하면은 우리가 100K VAR을 발생시키면 80 kW를 발생시키고 60 kVR을 발생시키는 게 그게 역률이 0.8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 100이라는 부분이 밑으로 공급되면 상관없는데 그 100의 전체 용량이 한 20 kVR 정도가 이제 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럼 지락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는 떨어뜨리라 이거죠. 왜? 저 위로 무해전력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올라갔다 이거죠. 그건 저 위에서 뭐 누군가 땡겨 쓰고 있거든요. 그 땡겨 쓰는 게 뭐냐? 바로 지락사고다 이거죠.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전압? 전압 올라가니까 떨어뜨리는 거고요. 과속도, 속도 올라가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12가 과속도고 14가 저속도입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는 게. 12가 낮으니까 저속도고 14가 높으니까 과속도로 생각을 했는데 왜? 먼저 나오니까 과속도 12. 12초 만에 간다. 얘는 14초 만에 간다. 이렇게 12초 만에 가니까 빨리 가네. 과속도 14초 만에 가네. 천천히 가니까 저속대. 이렇게 RPM 옆에 있죠. 13은 동기검정 릴레이라고 되는데 25가 동기거든요. 사실 25가 동기. 이 13은 여기에서 쓰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시 넘버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저주파수 아까 57.5에서 6단계 요것들은 개통 쪽에서 또 나옵니다. 배열행보가 38이네요. 38강땡 아까 46장땡 38강땡 예?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38강땡 배열행 맨 마지막에 나오는 38강땡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진짜 이제 그렇게만 나중에 무슨 강땡? 그러면 3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전화 보호하기 위해서 IPV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라고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이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시오. 요게 뭐였죠? 이게 무슨 보? 계좌, 지락의 무슨 보? 브릿지? 예. 브릿지? 예. 브릿지식.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다가 계좌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 이게 틀리죠. 그냥 발전기 하나 그려놓고 차단기 그려놓고 여기 CT 하나 그려놓고 PT 그려놓고 딸랑 이렇게 숫자 써놓는 거하고 여기 계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 그림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아니까 그랬으니까 이 그림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딱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점자가 볼 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